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왕망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왕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해양왕망과장 신상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 일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리 경례. 네, 해양항만가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3,035만 1천원이 감액된 217억 6,733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수료 수입에 도장포 다기능 복합공간 위탁료 수입에 210만원, 보조금에 국고 보조금으로 덕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 사업 외 5개 사업에 7억 8,752만 2천원이 감액된 144억 6,747만 8천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소규모 정주어항 시설 확충 사업의 10개 사업에 2억 4,492만 9천원이 감액된 59억 3,6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808만 4천원이 감액된 338억 9,728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어촌 정주항 시설 확충 사업에 7억 5천만 원이 정액된 18억 5천만 원, 어촌 정주항 유지 보수에 5천만 원이 감액된 4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정주항 시설공사에 예구마을 휴식공간 조성공사에 200만 원, 송포항 포토존 설치공사에 2천만 원, 하청면 영구 해안도로 파도막이 옹벽 설치공사에 3천만 원, 장목 가유 물양장 정자보수공사에 2천만 원, 자산 취득비에 하청 와항항 어선 세척기 물품 구입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건의사업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소형 어선 유류보관시설 설치 사업에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바닷가에 절비하게 설치된 기존 드럼통 유류보관시설을 미관 개선과 해양오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설 개선코자 하는 우리시 자체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우선 설치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에 1억 3천만 원이 정액된 7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먼저 농소 자연재해 위험 개선 정비 사업에 지방비 매칭 비율 오류에 따라 수정하는 사항으로 11월 2천만 원 삭감하고 도비 2천만 원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에 시설비에 7억, 감리비에 6억 원, 총 13억 원이 정액된 37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별 사업비 조정하는 사항으로 451페이지에 구형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 13억 원을 삭감하고 덕포지구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모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의 시설비에 6억 원을 삭감하고 감리비 6억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5월 사업 착공 예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함입니다. 451페이지에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연에
3,850만 원이 감액된 1억 3,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팔랑포 방파제 출입 통제요원 인건비에 1,198만 8천 원이 정액된 3,869만 1천 원, 실흥섬 및 주변 지역 환경관리요원 인건비에 1,621만 2천 원이 정액된 2,965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능포 수변공원 시설 개선 사업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특별 교부금으로 수변공원 시설 개선과 경관 정비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어인 숙박시설 이용비 지원에 240만 원이 정액된 780만 원, 조선해양문화관 성강기 교체 사업에 8천만 원, 어촌민속 전시관 전시 리모델링 사업 실시 설계 용역에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조직 개편에 해양관광가로 이체된 예산을 수정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대권역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8억 5,446만 1천 원이 정액된 15억 8,589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국비 미교부된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목건역 어촌 신활력 정진 사업에 43억 5천만 원이 감액된 58억 원, 도장포건역 어촌 신활력 정진 사업에 4억 원이 정액된 2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 확정 내시에 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추진 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교부되면서 수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촌항 어촌 정비 사업에 5억 935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창촌항은 금년 2월에 어촌 신활력 3유행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숙 의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448페이지 예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어촌 정주 어항 시설 확충으로 인해 갖고 7억 5천이 정액됐습니다. 요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당초 예산에 그 뜻곡 견내랑 양지말 세 곳이었으나 이렇게 주경 예산에 학산항이 추가 반영됨으로 인해 가지고 7억 5천만 원이 정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추가 반영돼 갖고 7억 5천이 정액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451페이지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거는 저희 어촌 체험마을이 예, 예. 7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지금 예. 현재 7개 마을에 사무장은 다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7명입니까 사무장은? 네, 7명입니다. 그리고 요런 거는 옆에다가 조금 표기를 해놔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7개소나 아니면 사무장 한 7명 이 정도는 그러면은 그 밑에 실험성 주변 환경관리 요금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수 등으로는 그때 보니까 기승액은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지금 발생이 되어 있네요 예산에. 예, 실흥섬이 당초 예산에 한 명 기준으로 한 명 기준으로 주말 기준으로 편성됐던 사항을 2명으로 6개월 기준으로 조금 현실화시켰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항 정비 관리 업무 추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하고 이게 그러면은 5명으로 돼 있으면 이게 지금 5회로 돼 있습니다. 이게 연간 5회라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이제 부서에 시책 업무 추진비를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하기 전에 저희 이제 시책 업무 추진비로 돼 있었던 게 해수욕장 관리회가 시책 업무 추진비가 반영돼 있었는데
조직 개편되면서 해양관광가로 예, 예. 넘어가면서 저희가에 이제 어항 정비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 업무 추진비를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다대권역 어촌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게 지금 아까 뭐 설명하시기로는 뭐 국빈미교부로 반영돼 가지고 된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2022년도에 우리 그 다대권역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실시 설계 끝나 있는 상황인 거고 금년에 그 사업 착공해 가지고 금년에 이제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5억 원으로 그 다대 어촌 체험마을 보게 되면은 그 돌무덤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 부분들을 하고 이제 갯벌을 이용하시는 우리 체험마을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체험마을 이렇게 갯벌 탐방로 정비하는 부분들 하고 예. 가고 그 다목적 복합센터를 하나 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금년 말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다대 하면은 지금 이제 갯벌인데 갯벌이 그 월 한 몇 명이나 관광객들이 찾아오나요? 지금 월 한 3만 명, 4만 명 정도에 오는 걸로 이렇게 아마 갯벌로는 우리 경남도에서 예. 제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갯벌 프로그램만으로는 조금 제한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새로운 다른 아이템을 이렇게 많이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갯벌 줄어들지 체험은 않고. 조금 줄어들고 있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인구 감소의 어떤 요인들도 있겠지만은 갯벌 체험을 한번 했던 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찾기에는 조금 프로그램이 단조롭다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또 다른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갯벌 그런 뭐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 갯벌 고민- 외에 거기서 예, 할 예. 수 있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예, 아니면은 그 어떤 공간 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튼 관광객들이 좀 더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 끝으로 453페이지 하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 2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지? 여기는 지금 그 장소가 지금 사등면 그 창호 가조도 있는 창촌 항이 창촌 되겠습니다. 항이라. 가조 출장소 앞에 있는 그 예. 거기입니까? 이게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총사업비가 이렇게 신한력 공모사업 3유형에 이제 예. 지난 2월에 선정됐는데 총 사업비는 그 50억 원입니다. 50억 원인데 지금 그 도서종합개발 사업으로 방파제 연장 사업들이 있는데 방파제 연장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어촌 정주항으로 이렇게 어선의 어떤 피항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저 도서종합개발 사업과 우리 신한력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그 어촌 정주항에서 약간 지방항의 어떤 클래스가 될 수 있는 그런 항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번 예산은 그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모 사업 공모 신청을 몇 번에 걸쳐 갖고 이게 지금 된 겁니까? 우리가 뭐 하면 한 번만에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이거는 좀 사업이 좀 크다 보니까 상촌항은 예. 3번 도전해 가지고 아, 선정이 됐고요. 예. 그 지금 계속 도전하고 있는 다른 항들도 있습니다. 예. 고생 뭐 축하드려야 되네요. 그래도 고심감래라고 고생 끝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원이 좀 발생하기 전에 현장에서도 좀 철저한 그런 것들을 좀 기획 갖고 끝까지 좀 마무리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 4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형 어선 유류 보관 시설 관련해서 이제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노후화와 난립 등으로 인해 가지고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수협에 건의가 올라온 게 11개 항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11개 항을 가지고 실제로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죠? 지금 현재 11개 들어왔던 걸 근거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나름대로 수입에서 건의왔던 부분들은 단순 그 기름 탱크를 조금 변경하자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산출했던 것도 그렇고 수입에서 계획했던 부분들을 또 단순하게 이렇게 병남아 주는 그런 어떤 컨셉이었어서 저희들이 그냥 그 어떤 항이 되게 되면은 어떤 항에 약간 시범적으로 이 어떤 효율성을 좀 검증해보기 위해 가지고 그 검토를 지금 할 그런 계획인 거고 만약에 그 저희들 우선순위를 만약에 정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정해역 주변에 있는 우리 어항이 먼저 이렇게 정비가 되어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정해진 부분들은 없고요. 이제 금액이 일단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항별로 최저가하기 위해서 어떤 유류 저장고의 면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게 좀 틀릴 건데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1억 5천만 원이라는 게 드럼통 한 개를 어떻게 바꾼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렇죠. 어느 항에 이제 어느 공간 내에 1억 직접화를 5천만 좀 원을 시키기 가지고 위해서. 약간 시범적으로 한 해보겠다 하는 그런 어떤 그러면 이제 유료 저장하는 것들이 항마다 개수들이 막 여러 개가 난립하고 있는 게 개수가 많이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만들 때 뭐 그게 배별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선별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고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이게 지금 이 사진을 좀 보시면은 네. 좀 참고가 될 건데 지금 현재 이게 인능포항에 돼 있는 거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기름 탱크들이 이렇게 보관되고 있는 건데 실내에 이렇게 기름을 보관하는 시설을 할 수도 있는 건 거고 이렇게 이제 옥 내에 있는 기름통을 대체해 가지고 이렇게 그 조금 미관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사업 쪽으로 갈지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그러니까요. 이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변경될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금액을 먼저 이제 이렇게 잡아 놓으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혹시 자부담이 별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계획하고 있는 거는 자부담을 계획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뭐 어떤 어촌계하고라든지 아니면 수입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자부담 부분들도 한번 가고 여기에 그 도비 사업으로 우리 시범 사업하고 난 이후에 도비 사업을 도비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도에서 이제 할 사업에 대비해서 시에서 먼저 시범 사업으로 먼저 해본다 이렇게 보면 그런 되겠습니까? 차원에서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소형 어선 인양기가 또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추가가 어디가 됩니까? 이게 추가된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당초 예산에는 개소당 이게 한 개당 1억 원 산출이었었는데 1억 3천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되면서 6개소에 지금 그 7억 8천만 원이 이렇게. 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개소당 1억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1억 3천으로 올라간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10톤 클래스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해 가지고 30%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1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최대 맥시멈이었었거든요. 그게 아마 도에서는 조금 더 여유를 두기 위해 가지고 3천만 원을 더 정액한 또 걸로. 도에서 30%를 맞습니다. 정액을 예. 했기 때문에 맞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덕포 자연재해지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 만료가 올해 말까지죠? 올해까지 내년까지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올해까지는 마무리가 힘들 것 같고요. 예. 지금 예산 내려온 게 한 70% 정도 예산이 이렇게 조금 전에 보고에서 들으셨겠지만은 구형지구까지 이렇게 전환하면서 한 지금 현 예산이 한 70% 정도 이렇게 차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구형 이 예산을 이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까? 크게 문제 될 건 없죠. 네. 예, 덕분에 오는 건 이제 다시 구형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덕포가 올해까지 내년- 올해까지 사업은 끝내고 네. 30% 남은 부분을 그렇죠. 예, 구형으로 구형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크게 문제는 되는 건 없습니다. 나중에 뭐 이게 그러면 뭐 전용으로 가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업비 됩니까? 조정으로 되는 거죠. 겁니까? 예. 예. 우리 거제시의 지구별로 예. 예. 사업 진도를 좀 빨리 빼는 데는 좀 빨리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어떤 차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 관련돼서 나중에 예산을 좀 이렇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두모 쪽에는 지금 감리비가 지금 1억 5천이 되어 있고 시설비는 지금
1억 5천 시설비에 있는 게 지금 감리비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요, 이제 그 시설비로 돼 있던 그 6억을 예. 감액시켜 가지고 감리비라고 이었던 부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5월달에 예. 그 착공이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예, 예. 착공이 들어가면서 감리를 이렇게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뭐야? 감리가 편성이 안 돼 있던 걸 제가 새로 편성하는 아, 상황이죠. 그 시설비 안에 지금 다 예, 들어가 예, 있는 예. 거를 지금 빼냈다 그렇죠. 이렇게 예. 봐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그 앞에 이미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어촌 체험 지금 7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금액이 줄었는데 그럼 한 분이 빠지신 그런 건 겁니까? 아니고 당초 예산에 예. 조금 강하게 이제 예산이 편성돼 있던 그런 상황이. 그 원래 할 때 그 인건비는 이게 거의 도 매칭 맞죠? 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비 교부 되는 거에 간액이 되는 거에 가지고 당초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들인 거고. 인원은 그대로고 그렇죠. 7명인데 예, 맞습니다. 예.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 가지고 우리 팔랑파하고 신흥섬이 있습니다. 예. 두 개 관련해서 하나는 9월이고 하나는 6월이거든요. 예. 팔랑포는 원래 11월 계획에 한 명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켰었는데 지금 도하고 협의하는 그 중에 지금 이 9월 이후에는 아마 전면 개방도 한번 같이 검토해보자 하는 측면이라서 9월까지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에 안 나간 것까지 지금 다 이 금액으로 그죠? 지금 그때 이제 당시 이제 한 명이었었고 9개월로? 지금 2명으로 해가지고 주말까지 이렇게 네. 돌리기 때문에 예. 그럼 앞에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예산이? 지금 어떤- 이거는 그 이후에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포함해가지고 9월로 계산해가지고 뭐 1월 달부터 해서 9월 소위 달까지. 말하자면 11개월로 돼 있던 한 명 11개월로 돼 있던 예. 부분을 지금 현 어떤 시스템에 현실화를 좀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제가- 뒤에는 이제 신흥섬은 지금 이후로 7월 달부터 그러면 12월 달까지입니다. 아니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마을에서 다른 공공근로라든지 해가지고 예. 그 인력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제 6개월 전에 두 명. 예, 두 예. 명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또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452페이지에 그 어촌 민속 전시관 전시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 위에 이제 승강기도 있고 승강기 보통 이제 내구 수명이 한 20년 안 20년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되던데 조선해양문화관에 우리 장애인 승강기하고 일반 승강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 승강기가 그 스톱된 지가 한 3, 4개월 좀 됐습니다. 이제 그 교체 들어가야 될 상황인 거고 당초 그 일반 승강기도 지금 노후도가 이제 심한 상황인 건데 그 두 군데를 같이 넣기는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별도 일반 승강기는 다음 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당초에 좀 반영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시 리모델링은 뭐를 하는데 이 5천만 원입니까? 이 내용이 없어서 이게 원래 당초 예산에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관광가로 갔다가 다시 저희가로 이제 다시 이렇게 반환되는 그런 예산이라. 그러면 이제 그 전에 했던 내용은 하나도 없고 관광가로 가긴 했는데 아 근데 말씀드리면은 지금 어촌 민속 전시관도 마찬가지고 조선해양문화관도 마찬가지고 전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후도가 아주 좀 심한 편이라서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미디어 아트라든지 다른 어떤 전시에 대한 어떤 기획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용역입니까? 용역입니다. 그냥 아예 용역만 예, 하는 겁니까? 예.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어촌 민속 전시관 앞에 이 플랜카드도 아니고 이 세로로 길쭉하게 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게 이게 완전히 외벽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사업 반영돼 있는 건 아니고 네. 지금 이 5천만 원은 완전하게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용역할 때 그것도 좀 담아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거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면 10년 넘었거든요. 그 앞에 내용이. 네, 오래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최양 의원님. 이 과정 수고 예,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448페이지 여기 보시면 어촌 정주항 시설 확충해서 7억 5천이 정액이 됐습니다. 예. 여기 새로 시설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이제 시설- 당초
정비를 하겠다는 아니 건가요? 당초에 이렇게 당초 예산에 반영돼 있던 거는 덕곡 견내랑 양지말항 해가지고 세 개소였는데 네. 이번에 그 7억 5천만 원이 내려오면서 학산항이 네. 추가 교부되면서 그러니까 신설된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학산항에다가 이제 어촌 그러니까 정주 어항 시설을 좀 확충하겠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새로운 사업이네요. 예,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우리가 그러면 어촌 정주항 시설 정비 사업과는 틀리다. 그 사업은 아니고 시설을 새로 확충하는 거다. 그렇게 기존 있는 시설을 조금 보강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요? 모든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의 어촌 정주항이 80 몇 개 있는데 네. 거기에 우리가 기본 계획 수립돼 있는 그 부분이 다 지금 만족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러다 이제 보니까 이게 그게 순차적으로 맞습니다. 연차별로 정주항이 이렇게 그 정주 어항이 있는데 보완하거나 시설 정비를 한다 이 말씀인 맞습니다. 거죠. 예. 방파제를 연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 매년 한 10개소 정도 하는 거예요. 매년 한 3개 내지 4개소 정도. 이게 도비 보조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저희들이 수요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그런 사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는 매년 한 9개에서 10개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토탈 합치면은 정주항 시설 확충이라든지 유지 보수 네네. 등등 다 합하면은 합치면 그 정도 한 되는 그 정도 건데. 되겠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449페이지 소형 어선 유류 보관 시설. 예. 아니 저도 이제 이걸 한 곳에 이제 1억 5천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범 사업을 하시겠다 했는데 유류 보관 시설에 대한 거는 아니면 또는 폐유 같은 거 폐유도 수거하거나 뭐 이런 것도 다 수협의 업무 아닌가요? 배유 수거하는 부분들은 수협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꼭 그 수협만의 업무라고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바닷가에 아까 뭐 사진 보셨겠지만 예, 예, 절비하게 그 방치되고 있는 방치는 아닌데 배 드럼통이 사실 도시 미관을 제외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면서 이렇게 그 어떤 오염 사고의 어떤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꼭 수협의 어떤 몫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름 탱크가 한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업인들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면세유를 공급받으면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거리상으로 제한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어민들의 어떤 편의 때문에 지금 드럼통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항이 많은데 지금 아까 8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탱크가 있다는 119개 거잖아요. 항 중에 네. 그 기름 탱크가 있는 곳이 9개소 지금 거제 수입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9개소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인쇄유를 공급하는 편의를 위해서 이제 네, 맞습니다. 이 탱크에 담아서 드럼통에 담아서 이제 각 필요한 어항에다가 그걸 비치하고 거기서 기름을 그러니까 이게 어민들이 쓴다는 거기까지 거죠. 못 가기 때문에 네. 거리가 있어서 못 가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아니면 어항 시설 내에 그러면 그 어항마다 아까 100개가 넘는 어항에 다 그런 유류 보관 시설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탱크가 있습니까? 탱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소. 그러니까 그러니까 드럼통 아까 드럼통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일부 드럼통에는 지금 어떤 기름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 하면은 경유 선박들이 드럼통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별도 이렇게 소형 그 뭐 들고 다니는 통이 있지 않습니까? 경유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선박에 경유를 써죠. 아직 쓰고 있습니까? 경유 씁니다. 차량은 이제 경유 못 쓰게 하잖아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이제 경유 차량은 이제 생산 친환경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하이브리드라든지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은 어선에는 아직까지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네,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중에 그 시범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요구하는 데가 이제 점점 늘어날 텐데 그걸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한번 그렇게 하면 다른 어항도 아마 다 제가 볼 때는 이 드럼통 때문에 미관을 해치는 곳은 다 아마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세금으로 해줍니까? 아니 그렇게 아니면 5분에 그게 이제 시범 저는 이제 자부담이 네. 수협이 그래도 자부담을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아니 이것도 수협이 역할을 좀 의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유 수거
용기도 자기네들이 이제 그 처리를 하는 것처럼 어민들한테 이 유류 보관하는 탱크 아니 시설도 어느 정도 자기의 업무죠. 그럼 요거 한다고 그러면 다 들었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하면 우리 시도 보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어느 정도 참 이해는 되는데 왜 이걸 우리 시가 그냥 전체 우리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하는지 향후 그러면 거기 말고도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될 거잖아요.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번은 이 사업은 그냥 그 시범 사업이었던 건 거고 자부담 부분들도 저희들 고민 안 했던 건 아닌 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예전에 그 별도 건물 안에 탱크가 들어가게끔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 국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이 있었었거든요. 네. 국비 보조 사업을 하다가 저희 시에도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순력이라든지 몇 군데 3군데 정도 설치를 했는데 그 사업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 우리 시에 시범적으로 한번 하고 난 이후에 뭐 어떤 기름 탱크의 어떤 보관 시설이 어민들의 어떤 그 좀 편리한 곳으로 이렇게 바꾸기 해 가지고 가고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조금 더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뭐 자비로 하는데 뭔 국비나 도비를 주겠습니까? 지자체 내에서 다 그 예산을 하고 그리고 사실 당사자인 수협에서는 전혀 자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시다니. 그 다음에 451페이지 항만 친수 공간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팔랑포 아까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출입 통제 요원하고 시릉섬 환경관리 요원 임금이 다른 이유는 시간이 다른 겁니까? 이게 팔랑포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반영됐던 시간이 반영되다 보니까 네, 줄어들어서 위에는 단가가 일일 금액이 다르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동수 의원님. 예, 과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예. 과장님, 2025년도 소규모 정주어항 시설 확충 사업, 예, 계획 잡힌 그 계획서, 예, 아까 5-5곳? 4군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그 사업 계획서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구마을 휴식공간 조성 사업은 지금 이번에 준공한 복합문화센터 내 시설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시설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을 그분들이 이렇게 약간 루프탑 개념에서 이렇게 벤치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하셨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 복합센터 위에, 위에 옥상부예요. 예. 알겠습니다. 유류 보관 시설은 지금 이제 각 근역별로 저장고가 이제 마련되어 있는데 아까 9개소라고 그랬고 그 외에는 지금 이제 수협에서 유류 주유 차량을 운행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차량을 운행하는데 그 차량의 운행 횟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금 이걸 설치하기 때문에 주유 차량이 가가지고 그 드럼통에다가 어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이게 9개소는 별도 면세유 공급하는 수입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떤 보관 시설이 되어 있는 건 거고 그 나머지들은 면세유 차량이 가가지고 기름통이든 어떤 개인한테 그런데 우리 이연물 관리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시점에 그걸 정리를 한번 싹 했지 않습니까? 다 한 건 아니고요. 이게 저희 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 국비 사업으로 한 3개소가 이게 옥내 안에
기름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그게 미관이라든지 환경 오염의 어떤 그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비 사업이 진행을 하다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함께 해보려고 우리가 하는. 각 정주항에 드럼통이 경유 드럼통이 2개, 3개씩 막 어지럽게 널려 있어가지고 어느 시점에 그걸 정부 차원에서 정리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정리를 한 건 아닙니다. 그게 개몽만 했습니까? 정리된 건 없고요. 진짜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네. 3개소 정도는 이제 국비 사업으로 이렇게 했고, 예, 그 예. 나머지는 그대로 지금 뭐 방치되고 있는, 예, 그렇죠. 그대로 이렇게 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위험성도 크다. 그 위험물인데 저걸 저렇게 방치해서 되나 해서 정부 차원에서 저걸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리가 옥내 시설을 만들어서 그 안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게 정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 정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보조 사업으로 세 군데 했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드럼통을 뭐 그대로 지금처럼 그렇게 방치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안전상의 문제도 그렇고 미관상의 문제도 그렇고 어떤 좀 정리를 해서 시설을 갖추는 걸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범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항내 그 정주항 모든 곳에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협에서 유주 차량을 운행하면서 그 유주차가 배에 직접 또 하면 지금 그거를 다 커버를 못 하니까 지금 그런 이제 드럼통에다 보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유주 차량을 운행하는 걸 좀 보조를 해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면세유 이렇게 공급 차량은 우리 수입에서 그 뭐 직접 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네. 예, 기름 탱크 위주로 이렇게 다 보관되고 그런데 있는 이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그 기름탱크 각자 개별 기름탱크 보관했다가 또 배로 또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로 또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유조 차량이 좀 많으면 즉각 그 기름을 주문할 때마다 즉각 제때 배달을 해주면 굳이 그걸 보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돈을 가지고 시설을 해주는 것도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차량을 한 대 대서 그게 차량 구입비, 그다음에 뭐 인건비, 뭐 유지 관리비를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것 또한 우리 세금이 똑같으니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면세유 공급 차량에 대해 가지고는 네. 저도 이렇게 깊이 있게 숙지를 못했던 사항인 건데 네, 네. 한번 뭐 위원님 말씀대로 면세유 공급 차량과 이렇게 우리 어민들의 이 사업 모든 부분들이 우리 어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수협에서 사실 수익 사업이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아니거든요. 수익이 면세유 공급 그 하면서 수익이 그렇게 발생되는 그건 건 아닌데 아닌 구조로 수협에서 예. 어민들의 어떤 편익이 기름 더 공급하는 게 의무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자기 어민들의 수- 편익이 우선이라고 저는 편익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 합니다. 거기 예. 때문에 그러면 이걸 좀 그제 수협이 그 경영상에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는 보고 있지는 우리가 행정에서 보고 있지는 그렇게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 이 사업을 그러니까, 안 해보려고 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뭐 작은 차량을 2대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좀 수협이 안정적인 경영선에 올라올 때까지 우리 시에서 유조 차량을 뭐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네, 바랍니다. 그건 별도 그 면세유 공급 차량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네.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선해양문화관하고 어촌 전시관요. 어촌 전시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에 이제 전시물 어촌 전시관은 그 어촌에 관련된 시설에서 벗어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시설로 탈바꿈을 시킨다는 얘기. 그거는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좀 불가능하다고 지금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계시고 일부 리모델링은 가능한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촌 전시관은 우리 어촌의 전통업에 대한 그런 전시물로
하되 좀 리뉴얼을 해서 하겠다. 이제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 실시 설계를 지금 한다는 얘기죠. 거기 이제 기본을 어떤 컨셉으로 갈 예, 건지를 예. 좀 민속 제시간 따. 그럼 이게 예, 조선행. 가업 지시서가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까? 예. 그럼 가업 지시 예산- 나오면 예.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조선해양문화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같이 하려고 예. 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조선해양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시급히 좀 해야 됩니다. 그 주위 환경이 얼마나 넓고 좋습니까? 그러면 또 조선해양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안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어떤 미디어 아트나 어떤 그런 전시물로 가셨을 때는 상당한 또 활용 가치가 있어서 이게 좀 심도 있게 빨리 좀 시급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 좋은 공간을 주말 되면 그 뭐 애들 한 10가구 가족들 그 정도 와서는 될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지금 아깝습니다. 예. 내일 모레 또 별도의 발언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어촌 전시관 주차장 있죠. 그 어촌 전시관이 2006년도인가요? 아마 조성됐을 겁니다. 몇 년 됐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주차장 재포장을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기름기가 다 빠져가지고 그 자갈, 모래 있습니다. 뭐 행사할 때 우리 시에다가 몇 번 이거 청소를 하고 특히 아이들 관련된 행사할 때는 이 청소 좀 하고 하십시오 해도 아무런 피드백이 없더라고요. 아무 재포장 계획도 한번 잡으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말 나온 김에요. 그 해양 레포트 센터 요트 구입하자고 지금 몇 년째 지금 건의를 하고 있죠. 네. 예. 이것도 올해 당초 예산 올렸다가 반영이 안 되고 뭐 이래 추경에 보자 했는데 추경에 또 뭐 시장이 공소를 인해 가지고 또 반영을 못 했고 과장님 이거는 좀 깊게 고민을 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 당초 예산으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해양 레포트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나 그 열정적으로 그 운영을 함으로 해서 우리 특히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용을 합니까? 그런 아이들이 좀 제대로 된 시설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몇 개 더 있습니다만은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좀 뭐 드리고 싶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양태석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간단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그러면은 우리 항해 유류 보관하는 거, 그 유류는 우리 그 위험물 몇 종에 속한지 압니까? 3종 3종입니까? 그걸 알고 있습니다. 사류인가 3종인지 저도 예. 잘 모르겠는데. 그럼 그거를 관리하려면 안전관리자는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이게 집단화됐을 때는 어느 일정 어떤 규모 이상 됐을 때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끔. 근데 안전관리자는 뭐 예를 들자면 총계가 된다면은 어떤 규모에 맞춰가지고 총계에서 누구 교육만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걸로. 그래요?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게 이제 사고 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혹시나 뭐 유류가 오염을 된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되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장목근역 어촌 신할역 증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장님이 면장님으로 계실 때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면 이 예산이 지금 상당히 지금 이게 늦게 들어온다는 표시죠? 이게 지금 기본 계획을 얼마 전에 기본 계획 올렸기 때문에 지금 기본 계획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기본 계획이 통과돼야만이 실시 설계가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 조금 진도가 늦다 보니까 이게 2023년부터 예산이 계속 교부됐던 사항들이거든요. 진도가 좀 늦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교부 금액을 갖다가 조금 조정하면서 지금 그 43억이라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감액시키는 그런 상황인 거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 시점은 기본계획 승인을 받기엔 심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늦어지게 되면 삭감될 우려는 없습니까? 그렇게 예산에 안 대한 되기, 삭감이 늘 안 필요가 되기 위해서 되니까. 노력해야 될 사항들인 거고, 지금 장목도 그렇고, 중림항도 그렇고, 이게 그 민간 사업하고 같이 가야 될 사항들인 거거든요. 민간 사업이 그 착공이 들어가야만이 우리 재정 사업도 실착공이 가능한. 뭐 장목 같은 경우에는 2027년 정도 되면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그래도 58억이 현재 잡혀 있습니다. 58억이. 그러면 올해 안에 이제 기본 설계, 실시 설계까지는 나오고 그 이후에 일부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설계 끝나면 이제 그 별도 기본 계획만 승인되게 되면은 뭐 우리 주민들을 통해 어떤 역량 강화라든지 다른 선진 사례 맞게 뭐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사업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시가 같이 된다. 연계할 그리고 그런 이제 58억이 계획입니다. 이것도 그럼 지금 현재 많은 거네요. 많죠. 예. 이거 나중에 또 이제 또 근데 될 조금 가능성이 조금씩 높네요. 이렇게 조정하면서 지금 교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실시율이 좀 높아질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잠깐 저도 이게 헷갈리는데 그 해양 레포트 센터 관련 업무 또는 해양 레저 산업 그리고 요트 뭐 구입 관련한 거는 해양 관광가 업무입니까? 항만가 업무입니까? 해양 관광가 예. 소관. 하여튼 뭐 조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기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451쪽에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이제 3,850만 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그럼 삭감의 사유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삭감됐다기보다는 당초 간해시 사항에서 조금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간해시 형태에서 7차 추경에 감액되거나 뭐 또 정액이 되어진 경우는 있지만 그냥 감액된 내용이 참 많습니다. 특히 항만가나 수산가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제 어촌 체험한 사무장 채용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난해 당초 예산이 이제 1억 7,600원이다 보니까 600만 원이다 보니까 올해도 1억 7,600만 원 이제 간해시 형태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줄어들었다 이제 확정적으로 그런 의미죠. 예,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이렇게 그 체험마을 사무장의 인건비 지원하는 내용이 조금 변경은 있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사무장, 잘하는 체험마을에는 좀 더 주고 못하는 부분들은 조금 덜 주는 약간 차등 지원하는 부분들이 제도가 금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아,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고.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계산을 잘하는 마을에는 해보니까 200만 원, 이렇게 못하는 마을에는 150만 원씩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이게 7개소로 해서 나누어 보니까 어촌 체험 마을당 사무장 인건비 형태가 1,960만 원 형태로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어촌 체험 마을이 우리가 몇 개소입니까? 7개소 운영을 전체적으로 예. 7개소예요. 오, 그래요? 7개소 운영하고 일부 부족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촌 체험마을 자체적으로 목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당초에 이제 어떻든 1억 7,600만 원에서 이렇게 이제 예고가 되어졌다가 줄어들다 보면은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전적으로 어촌 마을 사무장 채용이 이제 도비 시비에 의존만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비용이 너무 예. 적으니까 어떻든 그러다 보니까 어촌계에서나 또는 수익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해서 보존해 주는 방식으로 이제 되어지는데 이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어촌계에서도 부담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런 정도 내려올 것으로 해서 예산 계획을 수립했다가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어촌계 또는 어촌 체험마을의 요청도 있기도 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해서 도에 있어서 간해시 내려오는 데 있어서도 조금 이 부분만큼은 인건비 지급과 또 연쇄적으로 어촌계 재정 계획에도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요청을 해서 정확히 좀 확정적으로 올 수 있도록 세밀히 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또 이것도 이제 간해시 형태이기 터인데 소규모 정주 어항 유지 보수에 있어서
5천만 원이 이제 삭감이 되어졌잖아요. 예. 그 삭감 사유만 한 번 더 말씀. 이 부분도 말씀드린 대로 딱히 뭐 내려와 오면서 뭐 변화가 있었어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사업 개수가 줄어든다든지 뭐 사업량이 막 줄어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단지 그러니까 간액시 내려오면서 알겠습니다. 조금 조정.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데 유지보수 어촌 정주항에 있어서 이거 일률적으로 5천만 원씩 뭐 이렇게 낮춰줄 수는 없지만 조금 이제 당초 사업 계획보다는 어느 항에 있어서는 줄어들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정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걸 조금 더 좀 좀 섬세하게 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예, 잘 김동수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예. 과장님. 그 해양 레포트 센터 업무가 해양 관광가로 예, 이관됐습니다. 말씀하신 요트 부분도 관광가에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트구매도 제 있을 때 이제 우리 관광가 제 해양 항만가에 건물을 볼 때 몇 번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인 거라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전달하도록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도 전달해 주시고 저도 별도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조직 개편되면서 업무가 이관돼 넘어갔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아까 그리고 마이크 캥기면 그 과장님하고 잠시 얘기했던 우리 그 옥림 그 지제포항 근임길 옥림 구간 그 심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그 옥림 그 전망대 해상 전망대 경관등도 같이 예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구조라 해수욕장 그 근임길 연결 부분은 구조라 해수욕장 운영위원회하고 한번 좀 의논을 한번 또 1차적으로 한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제가 아까서 물어본 거는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없이 그냥 넘어가길래 과장께서 어쨌든 전달해 달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는 좀 대기. 어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과장 윤영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및 주무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수상과는 워낙 분량이 지금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당초 예산 이후에 도에서 간해시 및 학정 내시로 인해서 지금 변경된 사업비고 대부분이 반복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또 대규모 정액이나 삭감되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상과 2025년 1회 추경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세입입니다. 20억 3,291만 8천원이 감액된 131억 712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은 공유재산 임대료에 58만 6천원이 감액된 21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고 보조금에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에 21개 사업에 17억 3,764만 6천원이 감액된 67억 4,355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458페이지 FTA 피해보조 직불금에 2,919만 1천원 편성했습니다. 어급 부포 보존금에 7,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사업으로 말앞바다 소득원 조성 사업에 45개 사업에 3억 9,887만 7천원 감액된 53억 1,278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49억 9,231만 5천원이 감액된 203억 8,028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타 보상금에 소금회와 직불금에 520만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수상공익 직불제 사업 사무보조에 3,081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는 462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연간에 감축 보상금에 8억 3천만 원이 정액된 11억 9,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양업 유류비 지원에 1억 원 감액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청년 기업 인턴 지원에 1,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네 번째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기업 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으로 3,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정치망
정치망 감축에 20억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정치망 감축에 18억 9,500만 원,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에 이거는 10%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나잠업인 쉼터 환경개선에 1,100만 원 시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에 두 번째 기타 보상금의 FTA 피해 보상 직불금의 성립전 예산 2,91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인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공공생산시설, 위생시설 멍게에 2억 6,400만 원 감액된 3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67페이지 세 번째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수산동물 예방 백신 공급에 1억 920만 원이 증액된 2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양식수산물 재보험 지원에 2억 5,540만 원 감액된 1억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세 번째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인정부포 보급 사업에 49억 509만 5천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동일한 친환경 부포 사업입니다. 1,8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69페이지 두 번째 민간 사업 자원 보조로 청정어장 꿀 전략 품종 육성 지원 사업에 신축 개보수 사업에 7억 원 감액된 1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70페이지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히트펌프에 1억 9,200만 원 증액된 9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폐류 생산하여 바다 공중 화장실 확충에 2억 원 감액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그 업체의 복구비의 성립전 예산으로 9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도 집행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비낭유 자동화 설비 구축에 2억 4천만 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스마트 종단 생산시설 지원 사업으로 6,180만 원 신규 사업입니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세 번째로 수산물 수출 가공 해삼 시설 지원 사업으로 2,52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74페이지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어구 부포 보증금으로 1억 5천 편성하였습니다. 배공을 처리 사업에 1억 원 감액된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의 바다환경 짓기 및 노동자 임금에 시비 30만 원을 감하고 도비 30만 원을 증액된 3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조벌 감농장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이거는 2월 17일부터 고현항하고 연초 전에 정월이 들어왔을 때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물품 그다음에 임차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로 2천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215만 원, 임차료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3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6페이지 해양서해 집화당 운영 인력에 1,000만 원을 정액한 1억 4,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기본 경비로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호명에 따른 그 사업비 사무관리비 1,098만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에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수상과 관련해서 예산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수상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관련해서 우리가 7개 면동에 지금 이제 기간제를 지금 이제 같이 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이제 배정을 했는데 이 요청액이 다 다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2월 달부터 3월 18일까지 면동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요청해서 그 보조금을 받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지금 보면 이제 5월달에서 7월달 요 사이에 이렇게 할 건데 예, 맞습니다. 이게 저기 인건비 차등이 뭐 시간제입니까 아니면 건별입니까? 왜 이렇게 차등이 나게 됩니까? 어떤 데는 뭐 20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많이 받는 데는 600만 원 받는 데도 이 기간 동안이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면 단위로 업무의 시간이 다르다든지 뭔가가 있는 겁니까? 그 금액은 건수별로 합니까? 예, 건수별로 저희들이 이제 그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대비해서 작년에 건수로 추정을 해서 예. 각 면동에서 올린 금액으로 이제 금액이 맞습니다. 설정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예. 4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성어업인 특가 건강검진 관련해서 작년에 조금 그 전체 우리 51세 이상이 64명인가 그때 말씀을 하셨고 예. 그때 이제 집행이 좀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이유로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삭감이 된 겁니까? 작년 실적 대비로 가는 작년에 거죠. 집행률에 따라서 도에서 조금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 밑에 이제 연금 해연성 감척 보상금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또 추가가 이렇게 많이 됩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지금 현재 감척하시려는 분은 맞는데 상당히 그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 작년에 우리가 5척 정도밖에 감척을 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그 지속적으로 요구를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달라 해서 이번에 정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5척이고 그러면 예. 이제 올해는 계획이 지금 몇 척이 되게 됩니까? 12척 지금 계획입니다. 계획이 12척. 예. 이래서 예산이 이렇게 예. 이제 정액을 해서 내려왔다. 예, 금년도 신청을 한 30척 지금 반동하니까 30척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안어선이지 않습니까? 뒤쪽에 보면 이제 정치막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감척 부분에 464에서 465페이지 쪽이 쭉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는 몇 척이 해당이 되게 됩니까? 정치망은 작년에 우리가 고성에서 그 시범적으로 했고요. 올해는 그 2건입니다. 경남도에 2건인데 저희들 1건 이번에 그 감찰할 계획입니다. 20억입니다. 전체. 20억. 그럼 이 한 건에 20억이 전체 지금 다 사용이 된다 이렇게 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일반 수영비라든지 기타 뭐 수산자원관리 수면 지정은 들어간다고 보고 예. 그 301의 지금 정치막업 감척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들어갑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허가에 대한 우리 이제 그 감척, 그다음에 의무에 대한 감척, 그다음에 그 3년간의 자기네들의 그 생활안전자금. 수익안 금액에 나누기 평균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배 지원금 기준이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예.
그다음에 이거 이제 업 종사자 생활안정 자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지원 내용 안에 보니까 업 종사자 예. 생활안정 자금이 있습니다. 지원 자금도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식은 제가 그러니까 대략 어떤 예, 예.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까? 자금이라는 게 생활안정 자금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뭐 얼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수익되는 부분의 몇 프로가 이렇게 되는 건지. 그거는 이제 계산식인데 그건 제가 기억을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 나중에 한번 별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바로 밑에 나잠업인 쉼터 환경 개선으로 이게 이제 냉난방기 2대가 지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정수물품 관련해 가지고는 처리가 됩니까? 이게 민간으로 가는 겁니까? 이게 아니, 어떻게 이게 우리 됩니까? 시설비, 우리 시설비. 시설비로 가는 거지 예, 않습니까? 예,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정수- 자산으로 잡힙니다. 예, 정수물품으로 가고 예, 예. 그러면 예. 이제 이 전기세 부분은 어디에 잡습니까? 전기세는 우리가 그 관리 운영비에 자기네들이 우리가 그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예약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예. 전기세가 이제 아니, 계속 그 관리비 안에 다 같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우리가 관리비를 우리가 냅니까? 그쪽에서 냅니까? 관리비는 그쪽에서 내고 아, 우리는 그러면- 1년에 사용료를 우리가 한 210만 원 그러면 이제 앞에 그 용역비 전기세는 그쪽에서 내는 걸로 예, 하고 예. 우리는 사용료만 우리가 2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467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 양식 수산업 재보증금이 있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저도 이제 이 부분이 감액이 많이 돼서 저도 알아보니까 사실은 지금 업인들이 자부담률이 높고 그러고 단기성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꺼리합니다. 저희들이 보험을 많이 가입하라고 그 독려를 하고 해도 잘 가입을 안 합니다. 워낙 자부담률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일회성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에서 작년에 우리 집행된 내용을 감안해서 이렇게 그 예산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를 보고 예, 예. 이제 피해를 본 사람은 많지만 예,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예, 예. 이제 실제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본인 작고 부담금이-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예. 낮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비용도 예, 줄어들고 요거는 이제 보험 관련해 가지고 보험업계들하고 좀 상담을 해 가지고 보험 상품을 만들 필요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근데 이제 보험- 금액이 이게 이제 그 조금 뭐랍니까 요 위험도가 높다 보니까 그렇죠. 상당히 그 보험회사에서는 쉽게 이 들어오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일회성이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예, 예. 큰 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 금액은 경남도에서 우리가 또 그 신청이 좀 들어오면은 좀 예산을 좀 더 내놔줄 생각을 지금 추가적으로는 할 예, 계획- 추가로 계획은 내려올 있고. 계획은 있습니다. 예, 예.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인정부표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전액 다 삭감이 됐습니다. 예, 예. 예,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한 3% 정도 지금 됐습니다. 됐고.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제 사고이월하고 맹시월대 넘어온 게 지금 한 106억 정도 있고, 금년도 지금 우리 도에 보유하고 있는 게 한 21억 정도, 22억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것까지 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다 한다고 볼 때는 한 75% 금년도 말 되면 한 75%는 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 그 실질적으로 이제 인정부표에 대해서 어떤 그 지금 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금액 대비해서 실제로 효과에 되는 부분에 물음표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해수부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기관하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금 삭감된 이유도 작년에 우리가 넘어온 게 106억입니다. 맹시월하고 사고이월이 그럼 워낙 그 이월된 금액이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일단 그 경남도에서 지금 좀 그만큼 이제 금년도 거나 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네. 중간에 수협이 같이 있죠.
수협이 그 수협은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네. 수협에다가 수협은 그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가 주면은 수협은 자기네들은 그 집행. 즉 그것만 합니다. 예, 집행만 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관내에도 한 2개의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맞네. 예. 거기는 좀 어떻습니까? 같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 저도 신경 써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470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70페이지에 보면 피낭류 자동화 설비 구축 관련해서 이 예산이 나와 있는데 예, 예. 여기 이제 목재로 되어 있는 작업대를 이제 뭐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 같은 걸로 이렇게 변경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관련해서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자부담이 지금 20%입니다. 20%. 예,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금액은 몇 개의 지금 허가가 들어가게 됩니까? 지금 이거는 아주 신규 사업이 돼서 이번에 그 예산 통과되면은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을 건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지금 자동화 시설이고 이내 현장에서 네. 우리가 멍게를 채취할 때 하는 뗏목, 그다음에 크레인이라든지 탈락기라든지 이런 자재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그 작업하는 장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을 지금 몇 개 정도로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일단은 내려온 예, 금액에 맞춰가지고 신청 일단은 들어오는 데 따라서 이제 뭐 작업대를 신청하는 사람, 크레인 신청하는 사람들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근데 그 금액에 맞춰서 나중에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예.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몇 명의 수당을 얼마 받고 시간이 얼마고 의무보험은 얼마인지 이 내용이 전부 다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 기간제 관련돼서 내용이 한 5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이 관련돼서는 자료를 별도로 좀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미수 의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수산업도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갖고 정말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세출 예산 46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규모 어가 직불제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예, 예.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요. 예. 이 지금 대상자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 예, 5톤 미만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합토지세가 그 2천만 원 미만. 아, 그다음에 1년에 총 소득액이 1억 5천 그 몇 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예, 예. 일반적으로 보면 5톤 미만 어선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5톤 미만 어선. 예, 예. 소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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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뭐 경영체 이런 데 등록이 되어 있어야 당연합니다. 예, 예. 이거는 금액이 지금 이제 우리가 130만씩 그 지원을 하거든요. 한 가구당 하는데. 예, 예, 예. 이거는 내 가구가 작년에 그 추가로 들어오는 바람에 예. 작년에 지급을 못 하고 지금 줄라 하는 겁니다. 아, 내 가구에 대한 게. 예, 예. 요거는 지금 내 가구에 대한 예, 예, 예. 추가. 작년에 확정됐는데 예. 예. 추가로 된. 그리고 그 밑에 수산공익 직불제하고 예. 461페이지 보면 저기 수산경영인 사무장 채용 그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수산공익 직불제보다는 사업 보조 여기 더 적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예, 예, 예. 지금 이제 수산공익직불제는 조금 전에 우리 예, 예. 김영규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거는 맨동에 우리가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소규모화 직불제, 그다음에 조건분리 직불제, 친환경, 그다음에 어선 직불제가 4개가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신청을 받으려면은 그 공무원이 다 받기 힘드니까 맨동에 우리가 이 돈을 내라 가지고 예. 그 접수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입력도 하고 이제 업무 보조로 하는 인건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예, 예. 그래서 수산 경영인 사무장 지원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경영인이 한 680명 정도 됩니다. 그 업 후계자 예. 그 사람들의 그
그 사무관리라든지 저 모든 업무 그 관리를 위해서 우리 한 명을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가 뭐 이렇게 소규모 어가직불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민들이기 때문에 또 홍보가 덜 돼갖고 꼭 받아야 될 그런 어가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그 잘 챙기도록 하십시오. 누락되는 알겠습니다. 누락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예, 예. 바라며. 463페이지 이것도 앞에 우리 김용규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것도 내나 신청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지? 463페이지. 청년 기여 인턴 예, 예, 지원 예. 그러면 지금 요 기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지금 얼마나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3명 계획입니다. 3명. 3명 계획입니까? 예, 예. 지금 현재는 지금 예. 작년에 1명. 작년에 한 예, 명에서 예, 지금 예. 2명 이제 이게는 추가- 신고 수합이 아니고 작년부터 예. 아, 예, 예,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제 현장 그 실무 연수라든지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예. 그 현장 기회 제공을 하면서 이게 현장에 뭐 영어 실무 연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꼭 영어 실무 연수 이런 걸 교육을 받아야 되는 영어는 저 영어가 아니고 우리 거기입니다. 요 우리 저 어업을 경영하는 예. 예. 거기에 이제 기존 경력이 있고 우수 공동체에 이제 운영하고 있는 뭐 법인이나 이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요 쉽게 말해서 장성포 우리 유통센터 있습니까? 예.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예, 예, 이렇게 예.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달달이 아. 100만 원씩 50% 지원을 해준다 이 말이네. 그 50%씩 기간 안에. 예, 예. 예, 예, 예. 6개월 동안 우리가 예, 예. 해줍니다. 6개월 그래가지고 동안. 예. 그 배울 수 있도록 예, 기회를 예. 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참 괜찮은데 좀 많은 이런 것들이 조금 생겨갖고 많이 좀 지원을 했으면 참 좋겠다 아, 예.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채용 대상자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여는 18세에서 50세까지 기여 인턴은 기여 인턴은 50세까지입니까? 예. 50세. 보통 우리가 청년은 40세까지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거는 18세부터 50세까지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46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나 기여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 부분인데요. 이것도 내나 기여청년 나이는 내나 갔습니까? 50세까지입니까? 이거는 예. 40에서 50입니다. 이거는 40에서 예, 50이라고요? 40에서 50인데 이거는 이제 좀 다른 게 이거는 본인이 직접 창업을 다시 재창업을 할 경우에 예. 그 1년간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창업 시 예, 지원한다 창업 이 시에. 말이네. 그치? 창업 시에 40대에서 50 이거는 이제 요 약간 요 좀 나이가 많은 예, 예. 예, 청년들 그 지원. 그것만 지원합니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우리가 뭐 그 월세나 뭐 전세 그런 거 지원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예,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 월 100만 원. 월 한도 100만 내에서. 원 그게 이제 예. 최대 그러면 월 100만 예, 원이면 예. 1년이면은 1년에 1,200만 원까지. 예. 그렇죠. 그게 정해져 있다 기준이 그지? 예, 그렇습니다. 그 이것은 다른 지역하고도 똑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거제시에 뭐 이거는 우리 전체적으로- 지침에서 하기 때문에 예, 또 이거는 국비는 아니고 도비 12 몇천 예, 도비 10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는 그러는데 다른 지자체는 그러니까 뭐 충청도나 이런 데는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렇게 다를 때는 우리가 적혀주면 또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예. 것도 꼼꼼히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행정성에 어긋나면 예.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46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앞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치 음악업 감축입니다. 이 그러면 지금 한 19억 정도 그지에 예, 감축이. 예, 감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뭐 경상남도 한 건이고 거제도 한 건이라고 하셨는데 경남도에서 2건인데 거제에 1건 올해.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경남 전체 두 건. 예. 예. 이거는 그러면 감축 대상자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희망하는 그 희망하는 사람인데 예. 그 기본적인 요건은 있습니다. 본인이 3년 이상 소유해야 되고 그다음에 3년 이상. 예, 1년에 60일 이상 조업을 했어야 되고 하는 몇 가지 예, 예. 조건들이 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폐업을 했을 때는 폐업 지원금은 얼마 정도 나갑니까? 그거는 감정을 합니다. 감성으로요? 예, 예. 감정을 해가지고. 예, 예. 예, 많이 예. 노후화가 뭐 되거나 이러면은 그 금액이 뭐 떨어지고 그런 게 그렇지. 있습니까? 예, 예. 그 보면 폐업지원금도 있고 잔존가치액도 있고 예, 예. 어구 뭡니까 확인 그다음에 어선에 대한 것도 우리가 또 폐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전부 다 감정을 처리해 가지고 예. 감정이 보통 이제 2인 이상의 우리 감정평가사를 이렇게 불러서 평균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아까 제가 좀 잘 못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감석할 경우 뭐 이렇게 본인 부담금 그런 것도 있습니까 혹시?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예,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쭉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구 부포 보전금. 요거는 지금 대상자가 어업인 전부에 해당됩니까?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다 되는 겁니까? 예, 어업이면 다 되는데 이건 작년에 우리가 1억 6,200만 원 우리가 그 중간에 예.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신규 사업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 예. 작년에 이건 이제 체계가 추가로 체계적으로 예, 예. 우리 저희들이 체계가 안 서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가 그 부분은 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뒤에 예. 또 해서 다시 올해 금년 또 재배정을 해준 거거든요. 예.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배정된 이거는 이제 부분도 현재 올해는 통발만 지금 통발만 올해는 통발만 하는 거라고요? 예. 금년 도는 통발하고 예.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어구 부분에 하나씩 이제 그러면 추가- 이 통발을 예. 이렇게 이제 들고 옵니까 직접? 그러니까 지금은 통발이 우리 이제 오래되고 이제 예, 예. 위탁 계약만 지금 돼 있고요. 지금은 현재 이제 수매는 곧 5일부터는 좀 안 되겠나 싶은데 아직까지는 예. 그거 보면은 그 포시된 어구가 있습니다. 포시된 그것도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보증금을 그 보증금제로 해서 이렇게 자기가 처음에 돈을 그 지불하고 예. 이렇게 자기가 그 보면은 포시 어구라고 그 포시가 붙어 있습니다. 통발에 그 어구에만 해당되지. 전 일반적인 어구는 우리가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가지고 그 조업중 인양된 해양 쓰레기 그 수매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넘어가고 예, 예. 어구 포시되어 있는 어구에 한해서만 예. 어구 부포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이 반환금을 이렇게 이제 뭐 그 통발이나 폐어구 이런 부분을 예. 이제 수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런 거 예, 아닌가요? 예, 그럼으로써 예. 우리가 보증금을 내어드리는 반환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은 말 그대로 어민들도 이 어구를 이제 업을 하면은 환경을 좀 그 뭐 오염시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부담금을 좀 예, 예. 내게끔 하는 그런 이제 취지다 보면 되겠다. 그러고 환경을 이제 깨끗이 하겠다는 거지. 의무를 준다 생각하시면 의무를 준다. 예, 어민들한테. 아, 저는 그 배우고 이런 예, 걸 예. 좀 예. 쉽게 수거해가 갖고 그래, 아무 던지피고 머리 환경적으로 삐까 예, 좀 깔끔하게 하는 예, 예,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양 의원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465페이지 중간에 수산자원관리 수면 지정해가지고 1억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됐거든요. 예. 우리 지역의 수산자원관리 수면 지정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관리수면 지정해가지고 관리하는 데는 없죠 지금. 예, 없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아니고 이거는 수산자원관리 수면인 거잖아요. 예, 그거하고는 관리 수면. 별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별개입니다, 그는. 아니 제가 이 예. 생소해서 질문을 드리는 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 이게 예.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뭐 위탁 사업비인데 예. 어디서 수행합니까? 이거는 제가 그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정치망 그 우리 감척하면은 그게 보면 보호수면이 그 보호수면이 있다 아닙니까? 보호수면하고 그다음에 자기 의장 그 자리를 그 감척을 하고 나면은 그냥 그 두는 공주수면으로 두는 게 아니고 수산자원 관리 수면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자원을 관리를 좀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억이 우리 20억에 대한 10% 이내 우리 그 용역을 하도록 그러면 돼. 감척을 할 경우에 이건 반드시 따라가는 그렇지. 행위입니까?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은 감척을 좀 감척을 하기가 좀 꺼립니다. 어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 예. 어선을 없앤다는 거잖아요. 줄인다는 예. 거 아닙니까? 그죠? 하는데 그 지역을 정치망에 있던 자리를 그 수사자원- 전에 어려 예. 행위를 하던 그 자리만큼을 이제 예, 예. 수자원 관리 수면으로 지정 수면으로 지정을 용역을 해서 하고. 예. 그럼 기존에도 우리 이게 처음 그러면 거제시에는 처음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가 그런 감척된 내용이 없었네. 없습니다. 작년에 고성에서 한 건인가 이제 시범적으로 했고 네. 금년도 2건인데 저희들이 한 건을 지금 그럼 이것도 주장- 이제 그러면 그 지역은 그 구역은 수자원 수산자원 관리 관리 수면 지정이 되겠네, 그죠? 그런 조건으로 감척이 들어갑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이게 반드시 따라가는 행위네요, 보니까. 예, 예, 예. 그 지정 기간은 5년이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국비와 이거는 법입니까? 국도비입니다. 국도비 시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가진 않다 이 말씀인 예,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 구역이 어디로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신청을 그건 받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척 예, 신청을 받아봐야 그렇습니다. 그 나중에 예, 이제 정해진다 예, 이 예. 말씀이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동수 의원님. 예, 과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예. 예, 정치망 이 감척 사업에 대해서 잠시 예. 그럼 수산자원 관리 수면 지정을 한다는 구역은 예. 정치망 보호구역 수면을 지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정치망에 가지고 있던 맞습니다. 보호구역 보호 예. 수면까지. 예. 예. 그럼 이제 그 안에는 우리 일반 어선업도 못하게 한다. 그 그렇죠. 얘기인가요? 이제 관리 수면을 지정하면은 그 제재 요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예. 그 수면에 대해서 예, 예. 보호 관리 수면으로 지정을 하고 예, 예. 이 용역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이제 그 관리 수면 지정을 하고 예, 그 예. 수면 안에서는 일반 어로 허행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예, 내용인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얘기가 맞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제시 관내 정치망 중에서 지금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한 데는 지금 한 서너 군데. 서너 군데 지금 희망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어적 자원들이 이제 감소가 되니까 예. 예. 그 선원들 구하기도 힘들고 예. 양 대비 임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희망하는 어민들이 몇 명 된다 이 말이죠. 예,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이제 그 신청을 받아서 예. 올해 안에 그 감척을 예, 예, 맞습니다. 시행하겠네요. 예, 그 예산 확정되면은 이게 지금 예산은 예. 지금 18억 9,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예. 금액이 딱 한정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 그 20억 안에서 수산자원 관리 수면 용역 1억 빼고 예.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럼 20억인데 예. 그럼 1억은 용역비로 가고 18억 5천만 원이 예. 이제 어민 감척 어민에게 맞습니다. 직접 가는 돈 아닙니까? 예. 그럼 18억 18억 9,500만 원 아무리 의장이 크더라도 18억 9,500만 원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들어오기가 쉽지 않겠지. 예, 예. 네. 눈치, 예, 돈 이제 가격 보고 안 들어. 아무래도 뭐 눈치 예, 예. 게임이 좀 예, 많이 예. 세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치열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목적 업 지도선 운행 잘 되고 있습니까? 아, 예, 덕분에 뭐, 뭐 혹시 고맙습니다. 고장 같은 거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보장까지는 없고요. 예, 예, 예. 운행할 때는 이제 뭐 기대 이상입니까? 아니면 뭐 그냥 생각했던 대로 운행되고 있습니까? 그 지금 상당히 그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전에 있습니까? 행정 그 개성남도 행정부지사님 모실 때도 네, 네. 저희들 그 용원에 그 안에서 브리핑도 하고 예. 예, 그 상당히 그 예. 그럼까지 호응이 좋았습니다. 운행을 해본 결과 예, 예. 배를 잘 모았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자 그 해양 쓰레기 수거선 그건 예, 어떻게 예. 돼갑니까? 그것도 좀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그 해수부 경남도도 이제 그걸 그 제가 중점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그 남해안 쪽에 전남 지방과도 이 협력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겠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그래 뭐 쪽지 예산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결국 뭐 바꾸고 같아요. 예, 예. 아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반영은 아니 지금 안 되는 예, 상황이네요. 예, 예. 계속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능력을 한번 발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인증부표 예. 보급률 지금 아까 50% 60%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52% 정도. 지금 계속 이제 사업 진행 중 아닙니까? 예, 예, 예. 근데 아까 제가 요 예산 그 과정에서 설명을 잠시 못 들었는데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거 저희들이 지금 우리 예산서에 있는 내용에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금 그 작년 말까지 한 52% 정도 지금 보급이 됐고 금년도에 지금 우리가 지금 맹시열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열 하는 거 한 106억 정도 네.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한 21억 8천인데 한 22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다 금년도에 소진된다면 한 75% 정도 되는데 지금 다행스러운 게 지금 이제 우리 신청을 받았는데 한 130억 정도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 들어온 게 예, 있네요. 예,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금년도 하고 나면은 집행하고 나면은 한 75% 정도까지는 끌어안 올리겠나 지금 예 전망입니다. 그 인증부표 사업 보급 과정에서 뭐 이래저래 말들이 있었는데 우리 거제시는 뭐 해당 사항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십시오. 예, 예, 그 금년도 예산은 지금 삭감되어 있지만은 금년도 예산은 또 도에서 받아오겠습니다. 예, 예. 일단 어떤 예, 뭐 예. 그 흐름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우리 김영규 의원님. 예, 앞에서 그 우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해 가지고 뭐 자료를 일단은 요청을 했는데 뭐 도비 매칭되는 거는 정확하게 이제 규정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475페이지에 패스트리폼 감용장 관련해서 정원이 사채 수거 인력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요거는 예. 운영 계획에 대해서 몇 명의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아, 그거는 우리가 지금 2월 17일부터 3월 한 44일간 고현항하고 그 연초천에 정어리 때가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기획실에 있는 무슨 예산이었지? 기획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기획실에 있는 예비비를 먼저 끄다 쓰고 저기 팀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예, 바다환경 팀장 이건수입니다. 그게 지금 베스트로폼 감유장 운영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 감용장에 우리 11호 그 인건비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정어리 때가 폐사체가 발생해가지고 고연천하고 연초천 그래 급히 이제 그 수급을 해야 돼서 그 연초면하고 하청면에 우리 그 쓰고 있는 인건비를 개배정 내려준 겁니다. 그걸 보존 차원에서 요 점검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네, 관련해서도 나중에 자료를 좀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예, 가장수는 간단하게 하나만 그 정어리 떼수금 예. 그 원인이 밝혀졌죠. 원인이 뭐라고 아, 정어리요? 예. 아, 정어리는 저희 국립수산과학원에도 저희들이 그 의뢰를 하고 직접 또 현장에 또 그래서 실어도 원인이 가져가고 뭐야? 네. 했는데
지금 정확한 원인은 지금 밝혀지지 않는데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밖에서 그 포식자들의 네네. 포식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큰 고기들이 쫓기니까 이렇게 항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아, 산소 부족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거에 예, 대한 산소 원인은 부족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네요. 예, 산소 부족은 아닙니다. 산소 부족은 아니고. 그 예,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해류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도 해류가 뭐 흐릅니다. 그 제가 걱정스러운 해류에 쫓겨가지고 거는 들어왔다는 설도 있고. 그 원인이 제대로 밝혀져야 되는 게 왜냐하면 마산도 사실은 한 해 그랬다가 그 다음 연도에 또 떼죽음이 있었었거든요. 예, 예. 그 우리 시도 사실은 올 초에 이제 이랬지만 이게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또 떼죽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좀 걱정스러운데 확실하게 그럼 과장님 답변으로는 확실하게 그 떼죽음의 원인은 잘 모르는 거네요. 그 없고 지금 현재 이제 하천에서 죽은 거는 네.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그 바닷고기가 민물이 와서 살 수는 없거든요. 뒤에 팀장님이 뭐가 있는갑다. 예. 뒤에 팀장님이 위원장 뒤에 팀장님이 예. 그 원인에 대한 답변이 있는 것 같은데 예, 팀장님 그 답변 한번 들어봐도 팀장님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 바다안경 팀장 이건수입니다. 일단 저 정어리 때가 고현항으로 고현항 같은 경우에는 폐쇄성 해안이다 보니까 네. 정어리가 들어오면 그 또 뭐 썰물이나 민물이 나갈 때. 나가야 되는데 그 수관에서도 한 게 고현항 같은 경우에는 폐쇄성 해안에서 못 빠져나간답니다. 못 빠져나가고 그리고 고현천이나 연천천은 들어온 게 민물을 따라 그 고현천 들어갔다가. 저 연초천에 들어갔는데 썰물때 나가야 되는데 고현천도 그렇고 연초천도 그렇고 이게 또 폐쇄성 하천이 돼가지고 못 빠져나가는 구조하다 보니까 네, 그 팀장님 우리는 말씀 너무 잘 저연분으로 인한 근데 이제 폐사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 그 폐쇄성은 늘 그런 항이니까요. 맞습니다. 그 형우리가 떼죽음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 그제 그럼네. 고인항으로 들어오면은 또 배사가 어째? 네,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좀 원인이 왜냐하면 그 원인이 정확하게 한간에 떠도는 그 원인들이 궁금했었는데 팀장님 그 답변이 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예. 저기 474쪽에 앞서 조금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어구부표 보전금제에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어구부표 보전금제는 이제 판매 단계에서 보전금을 포함해서 어업인들이 사고 이제 폐어구가 되어졌을 때 그걸 지정된 장소에 이제 가져가면 이제 보전금을 다시금 되돌려주는 제도잖아요. 맞습니다. 폐어구로 인해 환경오염에서부터 또 뭐 어선이 이제 바닷속에 감긴다거나 또 어획량 감소로 이어지는 것 때문에 이런 이제 제도를 이게 시행은 언제부터 했죠, 과장님?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 이게 작년 제가 신규 사업으로. 예. 제가 아는 한은 이제 23년도 7월부터 시범 사업을 하다가 24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어졌는데 맞습니다. 예. 이게 우리 거제에서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졌지만 예. 이게 이제 제대로 준비가 맞습니다. 제대로 되어져서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올해 이 예산으로 이제 본격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성과가 지금 현재로는 나오는 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폐어구를 보전금이 포함되어진 폐어구를 지정장 장소로 어디로 가져갑니까? 지금 어디로 가져가야 되죠? 어디로 가져가고 이게 이제 절차나 과정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예. 지금 그 보증금제는 이제 그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통발에 예. 기포를 이렇게 사전에 살 때 그 예, 그건 압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그- 냈다 해서 그거는 그 통발에 한해서 일단 우리가 수매를 지금 현재 우리 통발 그 공동체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올해는 금년도 위탁을 지금 체결했고 거기에 통해서 이렇게 반납을 하면은 거기서 전산 입력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가 결국 보증금 센터, 부산에 있는 보증금 센터가 있습니다. 보증금 센터로 그 자료가 날아가면은 개인한테 이렇게 돈을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이렇게
꼽힐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지금 올해는 어떻든 이제 통발에 한해서 하잖아요. 예, 금년도 통발 협회에서 예, 예. 이 사업을 어떻든 위탁받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네요. 예, 예. 그럼 이제 수협이나 내년부- 단체 일이 돼 있기 때문에. 통발업체에서 예, 여기, 이게 예, 받아서 예. 이제 부산에 있는 어떻든 이게 농어촌 뭐 보증금 센터요. 수산공단 예, 보증금 센터가 예. 이제 우리는 그제는 이제 부산에 있는 예. 어디라고요? 보증금 센터. 예.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통발뿐만 아니라 자망과 인정부표까지 확대되어지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어지면 이걸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제대로 어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이거 준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좀 준비해 주시기를 이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걸 못 쓰거나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그다음 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해양 안전 지킴이 하고 464쪽 475조 바다 환경 지킴이 뭐 제가 오늘 조금 이 문제를 좀 거론하고자 합니다. 차이점들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해양 안전 지킴이는 저희들이 2명을 예. 2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특히 낚시배의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식 전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도를 지금 예. 지도 홍보를 하는 2명을 두 명을 바다 환경 지킴이는요. 바다 환경 지킴이는 저희들이 말 그대로 바닷가에 쓰레기 줍는 인건비입니다. 예. 이거 맨동에다가 배정을 지금 다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네. 맨동에서 이렇게 기간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바닷가 네. 청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바다 안전 지킴이가 이제 주로 해양 쓰레기 이제 청소하는 것을 주된 역할을 한다고 이런 의미입니까? 안전 지킴이는 말 그대로 어선의 안전 사고에 관한 지도 홍보. 바다 환경 지킴이. 바다 환경 지킴이는 말 그대로 예. 해안변에 맨동에 배정해서 맨동에 그러니까 해안변이라면 주로 어떤 곳을 말하죠? 해안변이라는 해수욕장. 이제 예. 쉽게 말해서 우리 알겠습니다. 전 해안변을 다 제가 생각하시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어쨌든 팀장에게는 한번 했는데 조금 이게 이제 바다 환경 지킴이가 단지 그 면동에 배정을 해서 뭐 해수욕장이나 연안에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양빈 사업을 하잖아요. 매년 해수욕장에 모래를 예. 대부분의 해수욕장 모래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든 바다 환경 지키면 그 지역에 가능하면 거주하는 사람 또는 바다 환경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애정과 관심을 가진 분 그리고 해수욕장에 모래가 이렇게 유실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기록할 수 있는 분, 즉 해수욕장의 모래가 언제 또 어느 바람이 불 때 이렇게 해수욕장의 어느 지역이 유실이 되더라. 그리고 또 어느 계절에 어느 바람이 불 때에는 바다 속에 있던 모래들이 다시금 해수욕장으로 올라오더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1년 정도 장기간에 있어서 좀 관찰하고 기록하는 업무까지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면에서도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청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모래 유실이라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면 양빈 사업에 하는 데 있어서도 모래가 이렇게 유실되고 올라올 때 그걸 모아놔서 가두어서 다시 그것을 양빈 사업으로 활용하거나 이제 어느 해수욕장은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바다 생태계 또는 해수욕장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록해 놓게 되신다라면 해수욕장의 이제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조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여기 바다 환경 지킴이가 단순히 해안변 청소에 머무르는 것이나 그날
할 때 조금 기록할 수 있는 좀 이런 내용들이 덧붙여진다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건의는 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께 한 번 더 좀 공식된 자리에서 건의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근데 위원장님 이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저희들이 그걸 이제 그렇게 기록 관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해수욕장 개장하면은 해수욕장 파트에서 또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또 이렇게 관리를 예,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하기 해수욕장 때문에 개장 기간 예, 안에는 또 이제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이런 부분들을 예. 저는 한번 이제 제가 이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구조라 해수욕장이고 모래가 어느 시점에는 이렇게 유실이 돼지고 어느 시점에는 또 쌓이고 그 쌓이는 모래들을 어떻든 거기에서 좀 보관하는 형태로 해서 그 모래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또 양빈하는 형태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기록이 되어진다면 또 해수욕장 기기나 바다 환경 지킴이가 없기는 하겠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연속적으로 좀 데이터화한다라는 것이 뭐 제가 뭐 아주 전문적이고 뭐 기술적 준비해야 할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고 논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럼 예. 토론해 보겠습니다. 예. 예,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수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